당신도 이런 적 있죠? 시험 일주일 전부터 사람이 달라집니다. 하루에 7시간, 8시간 책상에 붙어 앉아요. 형광펜으로 밑줄 긋고, 요약 노트 만들고, 중요한 부분은 3번씩 다시 읽고, 시험 전날엔 밤새워서라도 한 장만 더, 한 장만 더 넘깁니다. 새벽 4시쯤 되면 눈이 풀리는데도 스스로를 설득하죠. 그래, 이 정도면 됐다. 그리고 시험장 가는 길엔 나름 자신감이 생깁니다. 오늘은 될 것 같은 기분. 그런데 시험지를 받아드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꺼져요. 첫 문제부터 막힙니다. 분명 봤는데, 밑줄까지 그었는데, 아는 느낌도 있었는데, 정답은 혀끝에서 맴돌기만 하고 튀어나오질 않아요. 시험 끝나고 집에 와서 책을 펼치면 어때요? 아, 이거였지. 그제서야 술술 떠오릅니다. 그때 진짜 미칠 것 같죠? 내가 머리가 나쁜 건가? 나는 원래 암기력이 떨어지나? 아닙니다. 단언컨대 여러분의 뇌는 정상이에요. 문제는 지능이 아니라 방식입니다. 우리는 내가 싫어하는 방식으로 억지로 밀어넣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의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시험장에서 꺼내야 할 기억을 공부할 때 한 번도 꺼내본 적이 없었다. 우리는 넣기만 했어요. 빼는 연습을 거의 안 했습니다. 그러니 시험장에서 안 나오는 게 당연합니다. 이제부터 시험장만 가면 사라지는 이유를 끝내고 읽은 기억이 아니라 꺼낼 수 있는 기억으로 바꾸는 흐름을 알려드릴게요. 순서가 있어요. 하나가 다음 단계의 바닥이 됩니다. 먼저 기억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부터 아주 쉽게 볼게요. 뇌 안에는 길이 있습니다. 새로운 걸 배울 때마다 뉴런과 뉴런 사이에 아주 가느다란 연결이 생겨요. 그게 기억입니다. 그런데 이 연결은 처음엔 종이처럼 얇아요. 관리하지 않으면 그냥 끊깁니다. 우리가 밤새 외운 게 아침에 증발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연결이 길로 굳기 전에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럼 길을 굳히려면 뭐가 필요하냐? 대부분은 더 많이 읽기라고 생각하는데 읽기는 아는 느낌만 크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길을 진짜 단단하게 만드는 건 따로 있어요. 첫 번째는 멈추는 겁니다. 공부하다가 멈추세요? 공부법 알려준다면서 왜 멈추라 그래? 이상하죠? 그런데 진짜 저장은 공부하는 순간이 아니라 멈춘 순간에 일어납니다. 뇌는 집중해서 읽는 동안엔 새 정보를 처리하느라 바빠서 저장까지 동시에 잘 못해요. 저장은 언제 하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짧은 공백에서 방금 들어온 내용을 압축 재생하면서 굳힙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이미 망치고 있는 습관이 하나 있어요. 쉬어야지 하고 폰 켜는 거. 그 순간 뇌는 저장하려다 말고 다른 자극 처리하느라 바빠져서 압축 재생이 꺼져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문단 하나 읽었으면 10초 멈춤, 개념 하나 이해했으면 10초 멈춤, 예시 하나 봤으면 10초 멈춤. 그 10초 동안은 눈 감고 있어도 되고, 천장 봐도 되고, 그냥 숨만 세어도 됩니다. 핵심은 완전 무자극이에요. 이 10초가 쌓이면 뇌가 방금 지나온 길을 짧은 시간에 여러 번 되감기합니다. 저는 이걸 소형 정찰 드론이라고 부를게요. 짧은 구간을 촘촘히 찍는 겁니다. 그런데 드론으로 촬영만 해서는 부족합니다. 영상만 찍어두고 실제로 길을 걸어본 적이 없으면 막상 현장에선 길을 못 찾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꺼내기입니다. 시험은 저장을 묻는 게 아니라 인출을 묻습니다. 한 단원이 끝나면 책을 덮으세요. 그리고 빈 종이를 꺼내서 방금 배운 걸 기억나는 대로 적으세요. 정확할 필요 없습니다. 틀려도 되고, 빠져도 되고, 순서가 뒤죽박죽이어도 돼요. 중요한 건 마치기가 아니라 찾아오는 과정입니다.
뇌는 편하게 들어온 것보다 힘들게 끄집어낸 것을 훨씬 오래 잡고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였지? 하고 헤매는 그 순간이 연결이 굳는 순간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패해요. 빈 종이를 펼치자마자 무섭다고 바로 책을 열어버리죠. 그러면 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어차피 답은 밖에 있네. 굳이 길 안 만들어도 되겠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책을 덮고 종이에 꺼내세요. 그게 실력입니다. 자, 이제 길이 생기고 내가 걸어도 봤습니다. 그럼 끝이냐? 아니죠. 시간은 모든 기억을 무너뜨립니다. 안 쓰는 길은 내가 정리해버려요. 그래서 세 번째는 타이밍입니다. 복습은 많이가 아니라 언제 하느냐가 성패를 갈라요. 기억이 너무 생생할 때 복습하면 내가 잠든 채로 응 알아 하고 넘깁니다. 반대로 완전히 잊은 뒤에 하면 그건 복습이 아니라 재학습이에요. 가장 강력한 순간은 언제냐? 가물가물한 경계선입니다. 뭐였지? 바로 이때 뇌가 깨어나요. 뇌는 예상이 틀릴 때, 즉 당황하는 순간에 학습 신호가 강해집니다. 그래서 다음 날 또는 이틀 뒤, 가물가물할 때 다시 한번 꺼내기 테스트를 하세요. 이걸 자동으로 도와주는 게 플래시카드 방식입니다. 맞히면 간격이 길어지고 틀리면 더 빨리 다시 나오죠. 여러분은 타이밍 계산 대신 그냥 꺼내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세 가지를 하면 시험장에서 안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벽이 있어요. 문제 풀이하다가 조건이 3개면 머리가 터지고 지문이 길면 앞이 날아가는 사람들. 이건 의지가 아니라 조리대 문제입니다. 뇌의 작업기억, 지금 이 순간 머리 위에 올려놓고 동시에 굴릴 수 있는 정보의 양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는 두 갈래로 갑니다. 하나는 바로 효과 보는 현실형, 하나는 선택 옵션으로 체력을 키우는 방식. 먼저 현실형은 청킹, 덩어리 구조화입니다. 내용을 통째로 외우지 말고 3에서 5덩어리 구조로 짜세요. 역사면 원인 전개 결과 영향, 과학이면 정의 핵심 원리 예외 적용, 영어면 주장 근거 예시결론. 이렇게 구조가 생기면 같은 조리대에서도 재료가 흩어지지 않고 쟁반에 담겨 올라가요. 처리량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선택 옵션이 듀얼 엠벳 같은 작업기억 훈련입니다. 이건 한번 해보고 가 아닙니다. 제대로 하려면 규칙이 있어요. 최소 20일은 테스트해야 감이 잡히고 가장 좋은 건 40일 동안 계속 하는 겁니다. 피곤하지 않다면 적어도 일주일에 5일은 하는 게 좋고요. 중간에 슬럼프가 올 수 있는데 그때 멈추면 끊깁니다. 슬럼프는 고장이 아니라 적응 구간이에요. 그리고 할 때 중요한 규칙 하나, 낮은 소리로 말하지 마세요. 혼잣말을 하며 외우듯이 하면 한쪽 방식에만 기대게 돼서 훈련 목적이 흐려집니다. 가능하면 조용히, 머리로 처리하세요. 마지막으로 레벨업 기준은 완벽해질 때까지 버티지 않는 겁니다. 지금 단계에서 성공률이 70에서 80% 정도만 나와도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편이 좋아요. 약간 실패가 섞여야 조리대가 커집니다. 정리하면 청킹은 정리 방식, 듀얼 엠백은 기초 체력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기억이 시험장에서 줄줄 나오게 만드는 마지막 퍼즐이 들어갑니다. 연상기억법이에요. 많은 분들이 연상을 재밌게 외우는 기술로만 생각하는데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연상기억법은 저장이 아니라 꺼내는 길을 깔아두는 기술이에요. 시험장에서 하얘지는 건 정보가 없는 게 아니라 그 정보로 가는 길이 끊겨서입니다. 그래서 원리는 하나예요. A를 외우지 말고 A가 B를 끌고 나오게 만들어라. 가장 쉬운 방법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갈고리 키워드.
개념마다 한 단어를 정하세요. 그 단어만 떠올리면 내용이 줄줄 따라오게 만드는 겁니다. 둘째, 과장 이미지. 뇌는 평범한 문장보다 이상한 장면을 더 오래 기억합니다. 말도 안 되게 과장할수록 잘 붙어요. 셋째, 장소법. 마인드 팔레스. 이건 시험 직전 회상의 최강입니다. 익숙한 장소 하나를 정하세요. 내 방, 내 집, 출근길, 자주 가는 카페. 그리고 개념을 동선에 꽂습니다. 현관문엔 정의, 거실엔 핵심 원리, 주방엔 예외와 함정, 침대엔 문제풀이 절차. 시험장에서 기억이 안 날 때 책을 떠올리려 하지 말고 장소를 떠올리세요. 현관에서 거실로, 거실에서 주방으로, 주방에서 침대로. 동선만 따라가도 개념이 연결로 줄줄 나옵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부가 안 되는 나를 내가 게을러서라고 말하죠. 그런데 뇌에도 근무 시간이 있어요. 집중을 오래 하면 피로가 쌓이고 어느 순간부터는 같은 문장을 3번째 읽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건 의지가 아니라 뇌가 이미 한계선을 넘었다는 신호예요. 그래서 리듬이 필요합니다. 75에서 90분 집중하고 15에서 25분 완전 휴식. 여기서 핵심은 완전입니다. 휴식 시간에 폰을 보면 뇌는 쉬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업무를 시작해버려요. 그러면 90분 공부가 저장되기 전에 흩어집니다. 휴식에는 창밖 보기, 가볍게 걷기, 눈 감고 호흡, 멍 때리기. 이 시간이 바로 내가 90분치 내용을 통째로 정리해서 장기 기억으로 넘기는 황금 시간입니다. 앞에서 말한 10초 멈춤이 문단 단위 소형 드론이었다면 이 20분 휴식은 오늘 공부 전체를 촬영하는 대형 정찰기예요. 자, 이제 전부 맞물렸습니다. 문단마다 10초 멈춤으로 저장 스위치를 켠다. 단원 끝에 책 덮고 빈 종이 인출로 길을 두껍게 만든다. 가물가물할 때 다시 꺼내서 망각을 느리게 만든다. 청킹 구조화로 조리대를 정리하고 선택으로 듀얼 엠백으로 기초 체력을 키운다. 90분 휴식 리듬과 완전 휴식으로 장기 저장을 마무리한다. 그리고 연상기억으로 꺼내는 길까지 깔아둔다. 이걸 3일 실천 루틴2로 딱 현실화해 볼게요. 첫째 날, 가능하면 듀얼 엠백을 15에서 20분 합니다. 그 다음 공부를 시작하세요. 문단마다 10초 멈춤을 넣습니다. 한 챕터가 끝나면 책을 덮고 빈 종이에 기억나는 걸 10에서 15분 적어요. 그리고 연상 세팅을 5분 합니다. 갈고리 키워드 3개, 과장 이미지 2개, 장소 동선에 4개 꽂기. 마지막으로 그 종이를 사진 찍어 저장하세요. 둘째 날, 플래시카드나 자기 테스트로 15에서 20분, 가물가물한 순간에 꺼내는 게 핵심입니다. 가능하면 듀얼 엠백을 15에서 20분 더 하고요. 그 다음 75에서 90분 공부 후 20분 완전 휴식, 폰은 금지입니다. 셋째 날, 장소법 동선으로 5분 구두 리콜을 합니다. 현관 거실 주방 침대 순서로요. 그 다음 통합 복습을 20에서 30분, 중간중간 10초 멈춤을 넣습니다. 마지막으로 빈 종이 최종 테스트를 10분. 그리고 데이 1종이 사진과 데이 3종이를 나란히 놓고 비교해보세요. 대부분 여기서 느낍니다. 내가 머리가 나쁜 게 아니었구나. 내 뇌는 원래 이렇게 할 수 있었구나. 난 그냥 저장 타이밍을 몰랐을 뿐이구나. 공부는 오래 한다고 남는 게 아닙니다. 뇌가 저장하는 방식에 맞춰야 남아요. 다음 시험장에서 예전 같으면 머릿속이 하얘졌을 그 순간의 기억이 툭 하고 올라오는 자신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 경험을 한 번만 해보면 확신이 생겨요. 아, 나는 원래 할 수 있었네? 오늘부터 딱 3일만 바꿔보세요.
완벽하게 하려 하지 말고 딱 3일만 실험해보자는 마음으로요. 그리고 첫째 날에 적었던 종이랑 셋째 날에 적은 종이를 나란히 놓고 비교해보세요. 그 차이가 여러분 내가 원래 가진 가능성을 증명해 줄 겁니다. 만약 그 변화가 느껴졌다면 그걸 혼자만 간직하지 마세요. 댓글로 3일 실험 결과를 한 줄만 남겨주세요. 누군가에겐 그 한 줄이 다시 공부를 시작하게 만드는 첫 단추가 됩니다. 여기는 생각의 정비소입니다. 망가진 의지를 탓하는 곳이 아니라 뇌가 잘 작동하도록 방법을 조정하는 곳. 오늘도 여러분의 생각을 제대로 정비